조직된 힘, 더 랑이언 라이브. T와 F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차이. 띵킹의 T는 업무 중심 타입으로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고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선호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원리와 원칙을 중시하며 논평하기를 좋아한다. 감정형보다는 현실적이다. 필링의 F는 인간관계 중심 타입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지며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선호한다. 상황적, 포괄적이며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의미, 영향, 도덕성을 중시하며 우호적인 협조, 공감하기를 좋아한다. 사고형보다는 이상주의적이다. T는 결과를 중시하고 F는 감정을 중시한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T는 그 일에 대해 옳다 아니다로 나누며 F는 그 사실을 좋다 나쁘다로 가름한다. T 유형의 사람보다는 사실, 과정. T유형은 사람보다는 사실,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F유형은 사실보다는 사람, 결과보단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엄마가 우울해서 빵을 샀어 라는 말에 F유형의 아이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우울해 라고 묻지만 T유형의 아이는 무슨 빵? 소금빵? 이라고 말한다. 이 5살 아이들도 성향이 이렇게 명확하게 다르다. 우리 그저 다를 뿐인데 서로 상처받지 말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묻는다. 너 T야? 그래, 나 T다. 시작되는 파티 연대야 속에 불빛들도 춤춰 불타는 밤이 오면 네, 안녕하세요. 더 랑연 라이브 MC 이예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웰스파의 기회로 전업을 결심하시고 3개월 만에 EVP가 되신 박한나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작의 떨림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박홍선 사장님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는 시간이었습니다. 5년 넘게 매니아였던 소비자에서 억지로 끌려간 드림캠프로 사업을 결정하시고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ES더 사장님을 통해서 그만둘 이유가 충분한 상황들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상황과 비즈니스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꿋꿋하게 그때그때를 극복하면서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자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인 드림캠프 두려움 없이 초대하라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은 깽판의 추억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랑연라인의 아침 미팅 더 랑연라이브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춤을 춰 네, 첫 번째 코너는요. 안녕하세요입니다. 네, 오늘 모실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제 피부치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친언니인데요. 이번에 웰스파로 EVP가 되셨습니다. 안 모셔볼 수가 없겠죠. 위드그룹의 이영미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영미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이혜미 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자, 네. 추천 추가를 해놓고 사장님 뉴스킨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짧게 이야기 들려주세요. 예, 저는 지금 뉴스킨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 TR90으로 살이 빠지고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서 직장을 다니면서 잠시 투잡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대구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뉴스킨과 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뉴스킨을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9번의 시험관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은 계속 찌고 또 건강은 나빠지고 이제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죽겠구나 싶어서 다시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을 했고 체지방 그 11%를 감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리더들의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현실 점검이 되게 됐고 그리고 대구에서 거점을 오픈하고 즐겁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지방을 11% 감량하셨어요. 체중은 총 몇 킬로 빠지셨죠? 체중은 한 6kg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체중은 6kg밖에 안 빠졌는데 체지방이 11% 빠졌다는 건 엄청나게 지방이 많이 감량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영미 사장님께서 웰스파로 EVP가 되셨습니다. 먼저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게 더 귀한 이유는 스폰서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혼자서 대구에서 22대를 유통하셨단 말이에요, 웰스파를. 진짜 잘하신 거거든요. 사장님께서 두 번째 해 보는 LTO셨는데 이 LTO는 어떠셨고 또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셨는지 이야기 들려 주십시오. 어 LTO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남의 잔치 같았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은 가슴을 쳐서라도 가슴이 떨리고 흥분돼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랑연 라이브에서는 홈파티 얘기가 나오는데 홈파티할 장소도 없고 지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번 LTO는 정말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트립 도전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고 스폰서님의 PA 그 핀업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했고 어려워하던 행동을 했습니다. 네. 어렵고 안 하던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제 지방에 인제 저 친정이 그 서울에 있고 지방에 그러니까 대구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절대 하지 않을 행동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진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5대나 유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점에 오는 회원님들에게는 그 제품을 권하고 그들이 거절을 하면 2번 다시 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웰스파는 정말 마음적으로 달리 먹었고 거절에 신경 쓰지 않았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만 또 주문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2세트로 확장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영미 사장님이 평상시에 다르게 웰스파에 굉장히 집착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장님은 아주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저랑 같이 초창기 때 서울에서 결혼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쵸? 그때 진짜 둘이 가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뉴스킨과 지금의 뉴스킨은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제품이 좋은 것도 알고 브랜드 체인지의 개념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돈 벌려고 이렇게 지인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너무 강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뉴스킨이 항상 무겁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점을 통해서 만나는 고객들에게 제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 그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되게 뿌듯해지고 '아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의 자존감이 지금 높아지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지지도 있고 응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더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우선은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영미 사장님은 뉴스킨을 하실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약간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일하셨어요. 어. 왜 뉴스킨이 너무 무겁고 막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도 제품 똑같고 그때도 뭐 갈바닉이 있었고 그때도 유스스펜이 있었고 제품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영미 사장님의 마음가짐 하나가 바뀌고
오히려 상황은 혼자 대구에 떨어져서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은 더 오히려 안 좋아졌는데 그 마음가짐 하나 바뀐 게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하반기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 나눠 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네, 저의 하반기 목표는 제가 저번에 랑연 라이브 나왔을 때 꼭 핀업을 해서 다시 한번 나올 때는 꼭 핀업을 한 모습으로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이번에 하반기 목표 싱가포르 트립 시작을 했으니까 꼭 마무리해서 이혜미 사장님과 가족 여행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반드시 하반기에까지 12 월까지 집중력 발휘하셔 가지고 싱가포르 반드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성의도 먼저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메인 게스트 분들을 모셔볼 건데요. 네. 오늘의 성의도는요. 어제와 똑같습니다. 드림캠프 원모 딱 한 명만입니다. 오늘 랑연 라이브를 다 듣고 나면 이분들의 첫 드림 캠프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동안 내가 뭔가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초대하지 못했던 그런 명단들이 막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랑연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께 전화하시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림 캠프 깽판의 추억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세 분의 사장님을 모실 거예요. 이 세 분의 사장님께서 첫 드림 캠프에 어떻게 초대되어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를 좀 들어볼 건데요. 오늘 랑연 라이브 들으시면 진짜 많은 명단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초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세 분의 사장님들 중에 첫 번째로 양다솔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미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양다솔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허수잔 사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다솔 사장님은 월요일 날 메인 게스트로 나오셨던 허수잔 사장님이 첫 드림 캠프에 그 초대하셨다고 했던 친구, 오래된 친구입니다. 사장님 먼저 그 뉴스킨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마이 스토리 짧게 들려주세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수장 사장님이랑 같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유학생이었고요. 재즈 보컬 전공했던,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음악을 시작하려고 하니 우리나라에는 재즈 산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지 깽깽스로 살다가 어디 열심히 깽깽스로 살다가. 열심히 알아보던 중에 뉴스킨이 제 눈에 들어왔고, 수장 사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열심히 듣고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선택하게 됐고,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장님 드림 캠프 처음 오셔 가지고 어떤 깽판을 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수장 사장님이랑은 저랑은 꽤나 오래된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거절이 쉬웠어요. 사업 제안을 몇 번 받았지만 꾸준히 거절을 했고, 드림 캠프도 당연히 거절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수잔이 둘이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나랑 같이 추억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동해서 가게 된 거고, 저는 수학 여행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 보니까 놀기는커녕 계속 사업 설명만 듣고 속아서 간 느낌이 되게 컸었죠. 그래서 엄청 꽁해졌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수잔한테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저는 안 왔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화가 매우 나 있고 "나 진짜 불편하다." 와 같은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강의하는 내내 제가 그때 당시에 잠깐 핸드메이드 귀걸이를 음. 만들고 팔 때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강의는 하나도 안 듣고 그 자리에서 꼼지락거리면서 다 보라는 듯이 귀걸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초대했는데 옆에서 강의는 하나도 안 듣고 계속 귀걸이만 만들고 있어. 그래 근데 가지고요. 이제 예. 뭐 그래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감사한 게 지나가는 사장님들이 사주시고 그때 수장 사장님이 저 말고 초대자가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이 한 6개를 사주시고 이거를 아무튼 엄청 팔았어요. 엄청 많았고 사실 저한테도 이득이었는데 다 끝나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저희가 애프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제 수잔이랑 노나보다 했는데 또 삥 뚫려 앉아서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저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저한테 뭐 시킬 것 같은데 그래서 적당히 얘기하고 또 이제 뒤에 가서 차 안에서 또 뭐라고 했죠.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네. 그 제가 그래서 그러면 당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일날 안 돌아갔대요. 다음날 아침에 아침도 아주 야무지게 챙겨 먹고 둘째 날 강의도 다 듣고 그리고 가시면서 화를 내셨다면서. 네. 지금 근데 사장님 사업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 첫 드림 캠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제가 뭐 안 듣는 척을 했지만 귀가 뚫려 있고 사실 뭐 그런 포지션을 계속 취했지만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도 제가 사실 그때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난 절대 누스킨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 누스킨 하지 마."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안 듣는 척을 했지만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니 진짜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현실 점검을 스스로 좀 해 보게 됐고 그 뒤로 세미나 몇 번을 더 갔었어요. 더 듣고 음. 그리고 나서 사업을 결정하게 된 거죠. 사실 드림 캠프가 어찌 보면 엄청난 부정을 쏟았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누스킨을 더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 얘기도 해 주셨어요. "나는 이 자리가 비록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편하고 막 그래서 나한텐 너무 이 자리가 편하지 않은 자리지만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다 뭐에 미쳐 갖고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셨다고. 그리고 애프터 때 다 큰 어른들이 막 울면서 맞아요. 어 음. 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정윤환 사장님이요. 정연아 사장님이 그때 초창기 때셨겠죠. 네. 지금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정연아 사장님이 엄청 울면서 너무 잘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대요. 그러면서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그 뒤로 그 사업을 몇 번 더 알아보고 세미나에 몇 번 더 오고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사장님이 결정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였나요? 음. 제가 그때 당시 유학을 다녀온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던 시점이었고 아까 제가 자기소개할 때 마이스토리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거지 깽깽스였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거지 그래서 깽깽스. 저는 사실 음악을 했기 때문에 뭐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음악을 해야지.'라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음악을 당연히 할 줄 알았던 제가 생각보다 현실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거에 사실 현실이니까 그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개척해야 되는 시장이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잘 서포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 봤던 유학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많이 경험했던 그런 달콤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삶을 살려면 어떠한 것들을 해 봐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떠한 제 엄두가 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삶을 살려면 사업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제가 본 뉴스키는 적어도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난 후론 그냥 '정확하게 해 보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림 캠프에 가지 않았으면 저는 이 사업을 알아볼 생각조차도 못 했을 음. 것 같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뭐 욕도 하고 사실 화도 많이 내고 진짜 사람들 앞에서 불편한 게 다 드러내고 그랬지만 진짜 가지 않았으면 사업을 못 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림 캠프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금쪽이가 개가천선한 스토리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시작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성숙해지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어떤 거에 더 많이 뭔가 절감하고 깨닫냐면 밖에서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많은 분들, 제가 원래 평택에 있다가 서울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우연찮게 많이 보게 되고 기회가 많이 돼서 만나보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하나하나를 다 거쳐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무기가, 사실 우리 뭐 광고 마케팅하고 이런 거 말고는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닝 해야 되는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고 그걸 그대로 복제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 뭐 제품을 만들거나 그래서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AS를 한다거나 행정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사업을 충분히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할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밖에서의 사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이 얼마나 쉬운지 진짜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더 많이 이렇게 현실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양다솔 사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있을 드림 캠프에서 무대에서 축하 무대 하시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시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네. 네, 양다솔 사장님이 다음 하겠습니다. 주 월요일 드림 캠프에서 축하 무대도 하시거든요. 네. 기대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깽판의 추억 2편 위드그룹의 송은채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채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송깽판이라고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장님 짧은 마이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윤나라, 전지현, 박지호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뉴스킨 하긴 전에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약 5년 정도, 5년 차 때 뉴스킨을 알게 됐고, 잘 알아보던 도중에, 이게 내 미래에 좀 적합하겠다 싶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송깽판 우리 송깽판 사장님께서는 첫 번째 드림 캠프 어떠셨어요?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데, 솔직히 진짜 거지 같았어요. 진짜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앞에 양다소 사장님처럼 1박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중간에. 진짜 완전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고, 아마 돌아오셨을 때 스폰서님들이 다 제욕했을 거예요. 지금 댓글창에도 회원 사장님이 계속 짜증나다고. 그래서 이럴 정도로 엄청 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송깽판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드림캠프 초대를 여러 번 받았는데 가기 싫었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드림캠프는 싸이 콘서트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가기 전에. 이게 음. 무슨 얘기냐면 가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지만 막상 가보면요, 콘서트를 내가 그 가수의 팬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가수의 노래를 모르더라도 싸이 콘서트는 다 물을 맞고 막 날뛰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열광을 하게 되잖아요. 음. 근데 저도 약간 제가 생각한 게 여기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가 사업을 선택하게 될까 봐 그게 가장 좀 두려워서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했던 건 그냥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본능에 이끌려서 가긴 갔는데 갈 때 저도 마음이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가 아니야. 완전 단단히 이제 마음을 먹고 갔죠. 저는 강의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도 징징대가지고 전지현 사장님이 그 당시에 저를 데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오렌지 주스 사주면서 막 달랬거든요. 이것만 들으면 재밌는 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기억들 속에 그때 진현주 사장님이 SBA 핀업 인정을 받는 날이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 진짜 위험하다. 내가 말렸다. 이 낚였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나 잘 모르는 저 여자가 편지를 읽으시는데 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따라 그래서 아 여기 안 돼. 지가 따라 물어놓고 왜? 응. 그래서 내가 말렸어. 내가 저 여자 잘 모르는데 왜 눈물이 나지? 이러면서 여기 되게 위험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휩쓸리고 있어. 참나.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이제 다 끝나고 저희 그룹 전체가 다 모여서 저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오늘 어땠냐 이제 소감을 물어보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전지현 선생님이 옆에서 루비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이크를 잡고 난 절대 저 말만은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 마이크를 잡고 제가 저는 뉴스킨 안 할 거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자꾸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이렇게 짜증을 내고 서울로 왔어요. 도망왔어요. 아니, 진짜 웃기지 대박. 않습니까? 그 드림캠프 오셨을 때 엄청 멋부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빨간 바지 입고. 저 아직도 그날 맞아요. 기억나거든요. 아니, 불편해 죽겠다고 하면서 멋을 있는 대로 부리고 드림캠프로 왔어요. 와 가지고 막 얼굴에 "나 불편해. 나 불편해."라고 막 잔뜩 써 놨어요. 그래 갖고 사람들이 말도 못 걸게. 그리고 막 강의도 안 들어. 그래 놓고 빨간 바지는 왜 입고 와 가지고 전지현 선생님 옆에서 "야 루비 되겠다고 해. 루비 되겠다고 해." 했더니 그 말은 죽어도 안 하고 200명 모여 있는 앞에서 막 다들 비전을 느끼고 막 이 사업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저는 이 사업 절대 안 할 거고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좀 내비 두세요."라고 그렇게 깽판을 치고 그리고 집에 가 버리셨단 말이죠. 네. 참 신기합니다. 근데 결정적 사장님 지금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사장님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사장님이 결정적으로 사업을 또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어떤 거였어요? 당연히 보상이죠. 드림 음. 캠프 이후에 뭔가 여운이 남긴 남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싶은데 뭔가 궁금은 했던. 근데 조금 안면이 트고 좀 친해진 스폰서 사장님들이랑 노는 게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릉에 되게 자주 가게 됐고 근데 또 강의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사장님들만 보고 가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다가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불안감 저는 또 프리랜서였고 방송인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좀 점점 커지던 찰나에 전지현 사장님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났을 당시에 저랑 경력이 각자 하는 분야에서 경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고 버는 액수로만 봤을 때도 비슷했고 음. 근데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버는 그 구조, 방법이 달랐던 거죠. 음. 선생님 그 얘기도 해 주세요. 사장님 사업 알아볼 때 모닝스쿨 만출하시면서 알아보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외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올 때, 아, 뉴스킨을 좀 제대로 다시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와서, 이제 그땐 제 발로 왔죠. 그래서 저 이걸 좀 해봐야겠는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모닝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 달 만근을, 한 달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7시 반에 선능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 시스템이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한 달 만근을 해요. 한 달 만근
그 드림 캠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드림 캠프를 앉아서 보는데 사람들이 막 무대에 올라가는 게 세상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윤나라 사장님한테. 나 저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이번 주부터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는데 TR을 6개를 유통을 하면 사업자가 된대요. 근데 이번 달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근데 한 달 동안 그 들었던 강의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주일 안에 7개를 유통을 하고 대리점이 됐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드림 캠프를 다녀오시고 나서 외국 여행을 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사업은 하지도 않고 강의는 듣지도 않고 이 뭔가 선능이 자꾸 계속 보이니까 최혜원 사장님이 "너 사업도 안 할 건데 왜 자꾸 놀러 오냐." 그런 맞아요. 얘기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랬던 송은채 사장님이 외국에 돌아오면서 자기의 현실 점검이 돼서 "그럼 나는 이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했더니 그러면 "모닝스쿨을 들어라."라고 했고 모닝스쿨을 한 달 동안 만출하는 동안에도 송은채 사장님은 사업자가 아니셨고 사업을 할까 말까 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쵸. 맞아요. 그랬는데 이 모닝스쿨 한 달을 만출하고 나서 이 사업을 결정하시고 대리점이 되신 겁니다. 사장님 그다음 드림 캠프를 네. 다녀오고 나서야 완벽하게 사업에 조인이 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아니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와요. 네. "안녕하세요. 뭐 저 EM인데요. 저 아세요?"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뭐 누군지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네.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뭐 홈쇼핑 채널 같은 걸 기획을 하는데 "같이 한번 해 보자."라고 저를 캐스팅하라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사업을 알아보는 그 시간에 사장님들, 형제라인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있었고 그 드림 캠프에서 그 영상이 틀어지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뉴스킨을 선택하면 내 일을 반드시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기도 했고 자신도 없었고. 근데 '어쩌면 내가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마음이 가볍게 해지는 굉장히 임팩트 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이후에도 그래서 뭔가 뭐 결론 본사에서 행사하는 네. 것들 사회 보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쵸. 지금 송은채 사장님이 그런 역할들이 계속 송은채 사장님이 지금 와이파이로 접속하셔 가지고 화면은 끊기지만 소리는 잘 끊기지 않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소리로만 잘 들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그냥 뭐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드림 캠프를 갔다 와 초대하고 끝이 아니었고 제 스폰서님들은 계속 저를 시스템이든 뭐 어떤 행사든 계속 지속적으로 다음 드림 캠프 그다음 드림 캠프까지 연결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 세상 감사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은채 금쪽이에서 지금은 송은채 어엿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생각하는 드림 캠프 그리고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나눠 주시고 인사 나눠 주세요. 네. 저는 드림 캠프가 여전히 싸이 콘서트 같아요. 그거는 임팩트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콘서트나 공연을 매년 우리가 매번 매달 보러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 여름을 이제 돌아보면 '내가 싸이 흠뻑 쇼를 갔나 안 갔나.' 이렇게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드림 캠프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자리다. 근데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자리 같아요. 음.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이 드림 캠프에 대한 마음이 흐려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스스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들일 텐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제가 감히 제가 감히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떤 임팩트든 간에 일단은 오셔서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니까요. 뭐 금쪽이면 어때요? 지금 사업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예쁜 모습으로 다음 주 드림 캠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은채 사장님 감사합니다. 송은채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하루를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이 드림 캠프다라고 해주셨고요.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깽판의 추억 3탄은 위드그룹의 이시연 사장님이십니다. 네. 이시연 사장님 스토리도 아주 재밌거든요. 이시연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시연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진현주 사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시연 사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거의 탑3에 꼽힐 만큼 웃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시연 사장님한테 너무 웃겨요, 재밌어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웃을 일이 없나 봐. 내가 재밌고라고 하세요. "웃을 일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시다 보면 왜 이분이 그렇게 재밌는 분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 뉴스킨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짧게 마이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20년 동안 패션 회사에서 MD 생활을 했었고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싶어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뉴스킨의 리프트팩을 전달받았고, 제가 제2의 직업을 찾아야 하는 그 타이밍에 되게 운 좋게 뉴스킨 비즈니스 전달받아서 지금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어 패션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고 그 패션 네,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이 무슨 일 하셨었는지 아주 살짝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되게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고 계속되는 컨펌들 조율을 해야지만 그다음 일정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되게 허브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빠지게 되면 모든 일정이 계속 올스톱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드림 캠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직업이죠. 음. 그 하루라도 빠지면 일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패션 회사의 특성상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그쵸? 네. 네. 그쵸. 그래서 미래를 계속 걱정하고 계시던 찰나에 리프트팩으로 뉴스킨을 만나게 되셨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셨습니다. 사장님 첫 드림 캠프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제가 드림 캠프 가기 전에 코리아 컨벤션을 갔었는데 그때 딱 갔을 때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하고 거기 현주 사장님, 윤나라 사장님 앞에서 막 춤추고 응원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 사업을 정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나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전지현 사장님 미팅이 다행히도 이어지면서 한 두 번째 정도 만났을 때 드림 캠프를 가자고 하셨어요. 음. 근데 저는 부서가 이렇다 보니까 평일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이걸 갑자기 안 가게 되면 모든 일이 올스톱된다라고 했더니 전지현 사장님이 "그 일이 사장님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사장님이 장염에 걸리면 회사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대박. 되게 신박하다. 너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장염에 걸리면 그래 갈 수 없지. '와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그 열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 이렇게까지 초대를 한다면 한번 장염에 걸려 보자. 거기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아이디어로 나를 이렇게 납득시켰을까.'라는 생각에 장염을 결심했죠. 네. 장염을 결심하셔 이게 진짜 장염을 결심하셨다는 게 너무 웃깁니다. 이 장염을 결심하고 드림 캠프를 가게 되셨어요. 그쵸? 그리고 이 결심한 장염을 걸리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철저한 연기 속에 회사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당일날 그 드림 캠프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큰 결심하고 가신 드림 캠프 가셔 가지고 춤만 추고 오셨잖아요. 그쵸? 아니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때가 전지현 사장님 팀 엘리트, 최혜원 사장님 블루 다이아 인증식이 있는
네. 드림 캠프였어요. 근데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뭐 인증식 축하 무대를 연습해야 한다면서 춤을 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얘기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 와서 갑자기 이런 무대에서 춤을 추라는 게 되게 너무 황당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매 시간 불려 나가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쉬는 사실 시간마다 불려 나가서 춤을 계속 추셨대요. 뭐 하나만 끝나면 다시 모이세요 해서 춤을 추고. 사실 그래서 드림 캠프에 대한 기억이 제가 없어요. 잘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뭐 그런 춤을 외우느라 갑자기 너무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면서 되게 좋지 않은 기억이었죠. 네. 아 진짜 너무 웃긴 게 드림 캠프에 장염 걸릴 큰 결심을 하고 가셔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춤만 추고 쉬는 시간마다 불려 나가서 계속 춤을 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림 캠프가 어떤 건지 정보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 가지고 생판 모르는 그리고 전전 사장님하고는 딱 2번 정도 미팅해 본 게 다인데 그들의 핀인정을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저희가 그 파트너들이 축하 무대를 꾸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걸 해야 맞아요. 된다고 춤 연습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무대에 맞아요. 오르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전전 그 최혜원 사장님 만나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는 어디고 도대체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막 이런 상황에서 딱 엘베 앞에서 전지현 사장님하고 최혜원 사장님이 이제 무대 의상을 입고 이제 머리하고 화장하고 딱 둘이서 너무 즐겁게 나오는 모습이 딱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뭐 알콩달콩 막 이렇게 오는데 어머 저렇게 내가 회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저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노력들을 해서 이뤄낸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또 서로 저렇게 즐거워하고 친구 사이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임팩이 크게 남았어요. 되게 멋있다. 무언가 스스로 한 것들에 대한 이렇게 축하를 받고 해낸다는 것이 되게 멋있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패션을 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되게 어떤 다른 드레스를 입었다면 그런 감흥이 좀 덜했을 텐데 너무 되게 패셔너블하고 예쁜 모습으로 오셔서 제가 나중에는 제가 BA 인증식 때 혜원 사장님 드레스 그때 입었던 블루 다이아 드레스를 빌려서 입은 적이 있어요. 네네. 뭔가 그 둘의 모습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그 둘의 모습을 보고 본인의 나의 삶과 나의 회사 생활과 이런 것들이 너무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프터 파티 때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진짜 또 춤을 어떻게든 췄어요. 추고서 이제 끝났는데 또 이제 그런 축하 자리를 하면서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제는 좀 한술 놓는구나.' 했더니 처음 초대된 사람들 나와서 또 소감을 이야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박지훈 사장님이. 근데 '와 여기는 인제 다시 올 곳이 아니겠구나.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와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때 박지훈 사장님의 모습이 또 저는 되게 크게 임팩이 남았거든요. 음. 그 박지훈 사장님 나이가 그때 20 대셨어요. 저는 4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박지훈 사장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정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안 그러신데 너무 죄송한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험 별로 없으니까 저희 회사 개념이 없는 말단 직원들 나이였고 어디 나이트 웨이터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봤는데 앞에 나와서 리드를 하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고 뭐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괜찮은 일일 수 있겠다.' 내가 봤던 회사의 리더들은 시간이 가면 이 실망의 한계치를 계속 넘어가면서 상무든 이사든 사장님들이든 엄청 많은 실망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린 남자가 이렇게 리드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가 되게 머리에 탁 쿵 하고 맞는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네. 아 진짜 죽겠습니다. 너무 웃긴데 박지훈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아마 29인가 30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시연 맞아요.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회사 완전 말단 직원 같은 그냥 회사에 개념 없이 들어온 말단 직원 같은 그 나이에 사람이 올라와서 이 뭔가 이 100명, 200명이 되는 사람을 통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 그 나이트 웨이터 할 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 저렇게 리드하는 모습에 진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맞아요. 그 드림 캠프에서 아무리 춤만 추고 가셨어도 그 드림 캠프에서 뭐 하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에 남았다.' 하는 것들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안 좋은 기억이 있고 기억이 잘 없지만서도 그때 이후로 제가 드림 캠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뉴스킨의 큰 그림, 비전도 보여주고 뭐 보상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저는 거기에 있는 진짜 사람들의 비전을 보고 왔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는 곳이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림 캠프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매번 갈 때마다 보려고 노력했고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트레이닝 그다음에 진현주 사장님이 운영하는 트레이닝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네. 전업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사장님이 결정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결과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결론이 안 나겠구나. 이건 해 봐야 할 수 있겠구나. 음. 이건 무조건 해 봐야겠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데 내가 가장 젊을 때 이걸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때 '이걸 해 보자. 도전해 보자. 일단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회사에 이런 수선하시는 CS 아주머니들부터 음. 점심시간에 꼬셔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보여준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되게 사람들이 반응이 핫하고 제품을 하나둘씩 구매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무언가를 막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음. 사장님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뭔가 1년 동안 전업을 하시는 그 시기 동안 뭔가 LOI를 배우고 또 막 LOI뿐만 아니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진현주 사장님이 또 트레이닝을 하면서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셨대요. 맞아요. 그래 갖고 그런 숙제들을 다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회사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기다렸다가 그 CS 부서, AS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데모를 보여주고 제품을 사부작사부작 쪼끔씩 유통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생각하는 드림 캠프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인사하고 나눠 주세요. 저는 어쨌든 뉴스킨도 회사가 너무 좋고 하지만 뉴스킨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뉴스킨을 결정할 수 있는 큰 포인트는 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속된 말로 저는 그랬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멀쩡한 이해미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래 괜찮겠지.'라는 안심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닐까? 1박 2일 동안 우리가 먹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지만 이야기도 나누고 또 놀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공의 막 이상적인 그림 저는 파워 S여 가지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곳 음. 그래서 무조건 함께 초대를 해서 이 진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의 배경을 반드시 느끼게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장님. 오늘 진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 사장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고 넘기기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남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성의도
공유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의도는요. 원모어 드림 캠프. 진짜 딱 한 명만입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름답지 못한 엉망진창인 초대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낀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찰나에 뭘 볼지, 어느 찰나에 뭘 느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시연 사장님이 쉬는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두 명의 리더의 모습을 보고 호감이 확 생겼듯이 드림 캠프에 오면 매 순간 매 초가 이 리크루팅의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조건 초대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딱 한 명씩 초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어기여차니 열아차 네. 뉴스킨을 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다 모두에게 금쪽이 시절이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나와주신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만약에 내가 초대를 해서 거절할 것이 두렵거나 아니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용기 내셔서 꼭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초대해서 와서 보신다면 오늘처럼 이 오늘의 세 분들처럼 어엿한 리더로 어느 순간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0월 4일 더 랑연 라이브 저는 이혜미였고요. 우리 랑연 가족 사장님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남들의 이야기 흉내만 내고 이 정도면이란 말을 남기고 떠나고 싶진 않아 내 맘속 파도 멈추지 네, 않아 내 맘이 가라고 소리쳐 울보가 되어도 바보가 되어도 앞으로 가라고 기억차니 열아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나간 바닷가 감사합니다. 끄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언제부터 인간 한 술잔을 부딪히며 매일 밤 지나간 빛은 밤 추억들 속 이야기만 돌아간 듯 웃고 떠들지만 터진 웃음들은 짧은 한숨으로 끝나 이것만 이겨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힘든 일은 내를 들여 닥쳐온다고 쓰러질 때 서 있을 수 없어 쓰러진 거야 힘을 내라 일어나는 그런 말보다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 손을 내밀어 내 두 손을 잡아 바람이 멈추면 함께 노져가 삶이란 말에 끝이라 뜻없더라 나의 박수를 받아줘 그대 나의 박수를 받아줘 이 바람 태풍 속 이 세상 지금껏 헤쳐온 너에게 박수를 보내네 어기여차니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태풍이 휘몰아쳐도 태양에 말라버려도 숨어서 눈물 감추지 않아 파도의 인생을 부딪히자 노를 좀 멈추지마 바람을 거스러 올라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전해 어기야니 열아 어기여차 노를 전해 어기여차니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어기여차니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다들 음악 들으시려고 안 나가시는 거죠? 노래하세 너를 잡고 노래하세 너를 잡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